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가면을 씌워줘라. 그러면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 가면. 사실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익명의 지금 우리가 글을 쓰는 거는 댓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죠, 그죠? 우리가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니까.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익명성이 이제 실체적인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서 익명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그 얼굴을 가려주면은 본인의 이제 그 원래의 재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트렌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디지털 가상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다음에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 체험학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해 5월 9일 날 전자신문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현실 세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그죠? 확장현실 기술 춤춘다 이렇게 그래요. 확장현실이란 말이 있고. 그래서 뭐 메타버스 시장 전망, XR 시장 전망, 뭐 VR, AR 시장 전망 해가지고 이게 크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을 딱 하잖아요. 이게 9월 22일 날 제가 이 네이버 기사 검색을 했는데, 자,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지금 그 입학을 메타버스에서 한대요. 네. 그다음에 국방에도 메타버스를 사용한대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도 메타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대요. 그죠? 그 제가 그 언젠가 한번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상당히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그 연예인들이 이게 다니면서 공연 수입이라는 걸 무시 못하죠. 그죠? 공연을 해서 다니면서 사람들 군중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죠? 어, 근데 그걸 못하니까 뭐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을 시킵니다. 기존에 메타버스 상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 수가 5천만 명이 옵니다. 수천만 명이 와요. 메타버스에서 하니까. 근데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그 현실 공간에서 공연을 하면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현실에서? 없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가능성을 보고 이 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뭐 채용, 그다음에 강의, 상담, 그다음에 행사, 광고, 심지어 온라인 성묘, 그죠? 추석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가지 말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죠? 뭐 출근도 그죠?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고요. 한가위, 집에 그 추석 때 가지 말고 비대면으로 만나라 메타버스에서. 뭐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편의점, 그죠? 싸이월드, 그다음에 채용,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선서식, 그 간호학과, 그죠? 메타버스 걸그룹, 그다음에 공무원, 공공에서도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금융권, 은행권에서도 그죠? 어,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빅히트, 목표가 줄줄이 상향, 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뭐 공공, 국방, 금융, 교육, 그죠? 엔터테인먼트 전 산업 분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사를 검색해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키워드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서 메타버스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한번 좀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를 제가 쭉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는 우리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언급이 됐을 거다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네이버 검색어로 메타버스를 훨씬 더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그 시점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여기 지금 이 날짜가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3월 3일 날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검색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3월 3일 날 이게 메타버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3월 3일 날 이렇게 검색을 많이 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리고 나서 3월 3일 이후에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보다 훨씬 더 많은 검색 빈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3월 3일자 기사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3월 3일 날 이 기사들이 주요 요지는 뭔가 하면 그 메타버스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날입니다. 3월 3일 날 올해 3월 3일 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합니다. 여기 보면 뭐 상한가 달성, 23% 급등세, 그죠? 상한가, 그죠? 메타버스 관련 주소식에 M게임이 상한가를 쳤대요. 상한가. 왜 나는 이걸 안 샀을까? 미리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한빛소프트, 뭐 비비안,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 메타버스 관련 게 기업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도 민감하지만 그죠? 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검색어가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야,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버스가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에 와서 이제 막 메타버스 검색을 했겠죠. 자,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그 앞으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거기에 몰린다는 얘기는 자본이 거기에 몰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분야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3월 3일 날. 돈 되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 그 당시에 관심이 되는 플랫폼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심이 되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보면 여기 보면 이 게더타운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 지난번에 썼고요. 그다음에 오비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뭐 제페토, 그다음에 이프렌드, SK가 만드는 이프렌드 네 개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를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심도를. 그래서 보니까는 제페토가 제일 많죠, 그죠? 제페토가 제일 많아요. 여기 보면 보라색 제페토. 여러분들 제페토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페토에 들어가면 초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딩은 없습니다. 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인천 여상에 가서 그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제페토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은경아 그렇니? 제페토 안 가나? 예, 좋습니다. 그래 제페토가 엄청난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녹색 게더타운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렇게 뜨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프렌드가 7월 달에 갑작 관심을 가지면서 7월 달부터 이 이프렌드가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을 가지는 플랫폼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비스라는 플랫폼이 이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도를 가지는 플랫폼은 제페토다. 여기에 2억 명인가 그래요. 2억 명인가 몇 억 명이 있대요. 이게. 결국은 지금 초등학생이 성장하는 시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이제 소비를 하는 공간으로 되겠죠. 지금도 엄청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페토에서 제가 좀 체험한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전 세계 관점에서 쭉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제일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더라. 사실은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다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개발됐는데 실제로 서비스는 이 아시아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나라의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관심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다 아시아권이죠, 그죠? 음.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크게 들어보지도 않고 했을 텐데 간단하게 들어보게 했을 텐데 엄청나게 핫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거 뭐 잠깐 뜨다가 많은 그 기술 아니냐,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메타버스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영화처럼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거대한 뭔가 가상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상 세계에 있는 땅을 사고 팔고 하죠 요즘에, 그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그런데 그런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하여간 가상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안에 모든 경제 체계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 알죠? 예,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회사명을 메타로 바꿀 겁니다. 바꿨습니다. 예, 예. 며칠 전에 바꿨어요.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는 그냥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제 메타버스로 가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은 VR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오큘러스 이게 다 페이스북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페이스북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지금 하루에 페이스북 안에 10억 명이 왔다 갔다 해요. 10억 명이 접속자입니다. 실시간. 액티브 유저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하나의 킹덤이에요. 10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가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가 하면 그 사진과 영상과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걸로 이제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10억 명이. 그죠? 근데 거기에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해서 사람들끼리 이제는 아바타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소통을 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부가가치라든가 또 다른 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핫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꼭 한번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일자리도 진로를 정했을 때 IT 분야로 갔을 때 이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를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뭐냐? 자꾸 메타버스라는 말만 했는데 이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보면 이전에 그 유니버스라는 말 쓰잖아요. 유니버스 여기 보면 유니버스. 이 유니버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가 되는 완전체를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우리 전 세계를 모든 것을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주라는 말 쓰잖아요. 우주 안에는 모든 게 다 통칭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니버스라는 건데 유니라는 것은 하나고 벌스라는 것은 뭔가 완전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유니를 떼고 여기다가 메타가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유니가 아닌 메타버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유니를 뛰어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유니를 뛰어넘는 게 뭘까? 우주를 뛰어넘는 게 뭘까? 우주를 초월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는 막연하게 그 메타버스의 저자이신 이 김상균 교수님께서는 이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뛰어넘는 뭔가 우주를 초월하는 뭔가 세상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 이렇게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가상 세상인데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인데 왜 이 메타버스가 지금 뜨고 있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욕구 때문에 그렇대요. 인간의 욕구. 자, 자극에 대한 욕구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탐닉하고 싶어 한대요. 그 메타버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 다음에 지배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지배에 대한 욕구.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는 내가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균형에 대한 욕구가 있답니다. 예.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갬블링을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베팅해도 뭐 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죠? 게임처럼.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예.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계속 더 커지고 있고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또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이 메타버스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가상 공간이다. 인터넷 공간이다. 인터넷 공간이에요, 그냥. 그러면 인터넷 공간인데 현실과 연동되는 인터넷 공간이다. 예. 그런데 무슨 기술로? 실감형 콘텐츠 기술로 현실과 연동하여 구현된 디지털 가상 공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미 가상 공간을 계속 사용해 왔어요. 사실 우리 지금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가상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해서 우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인데 근데 이제 현실과 연동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현실과 연동해서 가상 공간을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실시간으로.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실감형 콘텐츠라는 말이 나오죠. 실감형 콘텐츠.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그냥 2차원 평면의 이미지로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쓰면은 여러분들 입체감 있게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또는 아바타가 같이 실감형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인데 현실과 연동해서 그죠?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기술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에서 유니버스하고 메타버스의 차이점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유니버스는 자연의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내가 있는 이 공간에는 물리의 법칙, 자연의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근데 메타버스에는 한 공간에 10억 명이 동시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뭐 확장성, 그죠? 접근성, 이런 것들이 초월하는 거죠. 현실의 어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자 아프리카로 가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내가 홍콩으로 가고 싶으면 홍콩으로 접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웹브라우저에 따따따 구글닷컴 하면 구글 월드로 가고 야후닷컴 하면 야후 월드로 가고 네이버닷컴 하면 네이버 월드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존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HTTP URL을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중심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갔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3차원 입체감을 가진 아바타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상대방도 입체감을 가진 파트너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감이 좀 느낌이 오나요? 어렵나요? 태규야 이해돼?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감형 콘텐츠가 아니었던 거야. 어. 음.
봅시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의 이제 종류예요. 종류. 그 메타버스의 형태인데 이 첫 번째는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여러분들 그 뭐더라? 그 왜 그 공룡 잡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뭐더라? 까먹었네. 아 포켓몬고 스노코도 포켓몬고 해봤습니까? 예? 앱으로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 있으면 저게 뭐가 있잖아요. 포켓몬이 있잖아요. 예. 그거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상의 뭔가 가상 물체가 이렇게 뭐 보여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론 전시회를 갔어요. 드론 전시회. 이 드론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앱손이라는 회사에서 이 글라스를 쓰면은 내가 어디든지 이 드론을 날릴 수가 있어요. 실제 드론은 없는데 내가 내 손에 드론은 없지만 그 글라스를 쓰는 순간 내가 드론이 딱 보이고 그 드론을 내가 조작을 하면 드론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시뮬레이터죠. 예.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 상에서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 뜨고 내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안경을 딱 쓰면 바로 내가 그 운동장에 드론이 하나 딱 생기고 그 드론을 조작하면 드론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 이제 현실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가상 증강돼 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죠. 호준아, 뭔 말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형태가 라이프 로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웨어러블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와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로깅한다는 것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라이프 로깅의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개체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한다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미러월드는 뭔가 하면 가상 공간에서 외부 환경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은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미러월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맵도 하나의 그 미러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의 공간, 지도 정보를 매핑한 거잖아요. 그죠? 구글 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버추얼 월드, 이게 진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형태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개인 또는 개체들의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는 거죠. 좀 전에 영화 봤죠, 그죠? 거기 보면 딱 쓰고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 돈 거래도 하고, 별게 다 있죠. 제페토라든가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버추얼 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진짜로 메타버스 앞으로 구현될 메타버스 세상. Connection 자, is a spark that gives our 마이크로소프트가 lives meaning.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잘 봐요. 손이 아픈 아이, 손 다친 아이, It drives us to seek out 그다음에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뭐 건축하는 사람.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자, 이제 만납니다. 글라스를 쓰는 순간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서로 다른 yet 위치에 offer 있던 different 사람들이 perspectives.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일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협업을 Challenge 합니다. us with new ways of seeing, 자, deepen our 옆에 understanding, 앉아서 한문 쓰는 법을 배워요, 같이. and enrich our lives. 실제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안경을 쓰는 순간 Great things 우리가 happen URL을 when we commit 쳐서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웹사이트에 접속하듯이 공간 이동을 합니다.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누군가 왔죠, 그죠?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자, first, 그럼 아바타가 technology 있는 게 fades 보이죠? into the 아바타가 background 있어요.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if we had 3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Excellent.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자, 의사 선생님을 What we see and 만납니다.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접속을 했죠.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A the world arm where down.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뭔 말 이해됐죠, 그죠? 여기가 here can be anywhere,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간 이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순간 이동 맞죠? 갑자기 있다가 순간 이동을 해버리죠. 안경을 쓰는 순간 순간 이동을 합니다. 순간 이동, 그죠? 접근성. 인터넷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잖아요. accessibility, 그죠? 접근성. 얼마나 접근하기 편해요. http URL에 네이버닷컴 하는 순간 우린 네이버 세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페이스북닷컴 하는 순간 페이스북 월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접했던 정보들은 텍스트와 이미지, 2차원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딱 쓰는 순간, 그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는 실가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여러 활동을 해왔어요. 카카오톡도 하나의 가상세계고, 그죠? 가상세계를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존재 자체를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feel presence, 그 다음에 experience together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connect from anywhere.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 이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실제 실존하는 그죠?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함께 체험하게 되죠, 그죠? 3차원 입체감 있게. 그 다음에 자, 인터넷 기술을 기반하기 때문에 액세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 아니 안경을 뭘 하나 썼더니 갑자기 디바이스 컴퓨터가 화면이 뜨죠.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가상현실, 여기는 업무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이기도 하지만 업무 환경, 가상현실 업무 환경. 자, 모니터를 뭐 무한정 확정시킬 수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키보드만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펼칠 수 있는 키보드. 또 이동해서 그대로 연결된 화면을 사용하죠. MS라든가 페이스북은 지금 이런 세계를 이미 이런 기술 자체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네. 단지 이제 MS의 그 렌즈, 홀로렌즈 이런 것들이 좀 비싸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래서 이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기술 자체는 준비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을 가고 앞으로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좀 전에 봤던 그러한 식의 어떤 세상이 오겠죠, 그죠? 자, 인터넷
인터넷이라는 기술로 시작된 우리가 디지털 가상 세계.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디지털 가상 세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 이미. 그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디지털 가상 세계가 급격히 더 확장이 됐죠. 예. 그래서 이 기존의 물리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던 거래라든가, 그죠?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리적인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던 규모보다도 이제는 접속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가상 세계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 은행 거래를 금융 거래를 우리가 은행 지점에서 많이 하나요? 가상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교육이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이 많을까요?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을까요? 가상이 많아요. 예. 그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접속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술들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네트워크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시작으로 디지털 가상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그것이 실감형 컨텐츠가 만나면서 이제 메타버스, 그죠? 초거대 도시가 생기고 가상 공간 안에 도시가 만들어지면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뭐 가상 세계 안에서 범죄도 일어날 것이고 메타버스 안에서 공이연 뭐 이런 것도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뭐 그 빅히트라는 회사 우리 그죠? 그다음에 뭐 SM 타운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소속사의 그 연예인들이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에 상주해 하고 팬들이 언제든지 그 접속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만들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서비스 자기네 컨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죠?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의 연예인들을 전 세계에 더 많은 팬들한테 선보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회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순간에 수천만 명 그죠? 팬들이 오는데 다 오면 다 돈 아니에요? 그죠? 한 명당.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예. 왜 인간은 원래 탐욕적이거든. 탐욕적이고 그 흐르는 물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뭐 금융 거래를 하니 안 하니 뭐 인터넷 가지고 뭐 물건을 사니 안 사니 싸웠다고. 그럼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이 기술이 나와가지고 뭐 이 트렌드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버니 못 버니라 해도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그림은 예전에 그 인공지능 특강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말이 없다고 했어요. 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 현실 세계, 자연의 법칙이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점점 더 가상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사라진 것처럼.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가상 세계로 간 거죠, 그죠? 가상 세계에서 주문을 하고, 그죠?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 다 갔습니다. 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 가상 공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인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가상 공간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생태계가 커지니까. 현실 세계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던가 하면은 가상 세계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 가상 공간에 공간을 디자인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당연히 생길 것이다.
웹 디자인에서 웹 디자인 수요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럼 가상 공간에서도 그런 수요가 계속 생길 것이다. 그래서 뭐 그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들에서는 뭐 제페토가 있고 뭐 게더타운, 오비스, 뭐 아이프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특징을 보면 이래요. 그 게더타운이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SNS고 그런 흥미 위주죠. 흥미, 그죠? 근데 게더타운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또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게더타운을 내가 써보니까 약간의 제약사 조건이 이 동시 접속자가 좀 많아지면 이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 지금도 그런지는 아직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고, 근데 이제 장점은 되게 직관적이고 편리하죠. 그죠? 예,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사용자 편의성 우수하고, 단지 이제 이런 제약 조건, 이상하게 뭐 이게 그 소리 예상하지 못한 뭐 소음이 난다거나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다음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500명 정도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더 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오비스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이 플랫폼이 이제 많이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비스라는 서비스는 대표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일본 자본을 투자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제페토. 예, 이거는 뭐 거의 거대한 서비스죠. 1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한 공간에 16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는 재미 요소를 지원한다. 재미의 요소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제한적인 인원의 제한이 있다는 거. 근데 상당히 그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제페토는요. 그다음에 이프렌드라는 플랫폼도 뭐 요즘에 있는데, 써봤습니다. 이거 써봤는데 여기 가니까 노래 자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노래 자랑도 하고 뭐 여기 안에서 춤도 추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제가 그 제페토에 가서 방문을 한 이제 체험 영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 이제 구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구찌 마을에 가서 구찌 옷을 사 입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짤막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좀 어색해가지고 저 하고 나니까 옷도 이제 갈아입어보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옷이 이게 이동하기 불편해 보여가지고 좀 편안한 옷을 찾다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구찌에서. 뭐 안경도 껴보고. 그래서 말을 좀 붙여보려고 했더니 가버렸어요. 누가 있길래 말 붙여보려고 했는데 벌써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 와가지고 옷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찌 옷을 하나 삽니다. 여기서 편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춤도 한번 춥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면서 소통도 하고요. 예. 이렇게 구찌 뭐 이게 아이템을 사러 온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자기 만족도 하고, 그 다음에 소통도 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놀이터예요. 예, 이런 놀이터가 이제 제페토고, 또 뭐 이 가상 공간 중에 메타버스 플랫폼 유명한 데가 이제 로블록스인데, 이 로블록스에서 이런 게임이 막 나오죠 이제. 예.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게임화한 거죠 이게.
이런 식의 게임을 또 만들어 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키보드에 아바타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실가면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죠? 내가 실제로 여기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달려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막 자기가 달리는 그걸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때 요즘에 또 다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게더타운 사용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게더타운에서 하던 얘기예요. 한번 어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대 이 넘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이 예.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고 또 어.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에서는 예. 줌에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의실도 이동할 수 있고 회의실도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해변도 있어요. 해변에서 좀 쉴 수도 있고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 제 얘기가 안 들립니다. 제 얘기 안 들려요. 멀어지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얘기가 돼요. 그죠? 예. 지금 우리 나영란 하고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경희 하고님은 지금 마이크가 아. 꺼져 있죠? 아니 그리고 화면도 사라졌어요. 저 위쪽에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경희 하구님. 안 들려요. 우리가 이 아바타, 이 메타버스 상에 학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과별로 공간을 만들어서 학과 강의실, 학과 실습실, 학과 회의실, 뭐 이런 식으로 교수 연구실 해서 이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교수 연구실을 찾아가서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가서 그 프로젝트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하던 모든 일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은 네.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개념만 약속은 되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상주해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내 상주해 있다가 뭐 PC를 켜놓고. 네, 펴놓고 다니면 뭐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저한테 똑똑하면은 누가 왔네, 나영란하고 왔네 이러면서 여기서 뭐 얘기하면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인천재능대학교의 김태경을 만나고 싶다 하면 이 주소만 알면 와가지고 아바타가 움직여서 제 연구실로 찾아오면 돼요. 굳이 차 타고 와서 나를 그렇죠. 만날 필요 없고 아바타가 브라보. 움직여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팅은요. 네네. 이 뭐라 그럴까? 이 툴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기본 제가 꾸밀 수도 템플릿이 있고요. 기본 네. 템플릿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5명 규모의 미팅만 있다고 하면 회사 같은 경우 5명에 맞게끔 네. 이미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어요. 5명 규모, 아. 10명, 20명 규모. 또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빌드라고 있어요. 그 망치 모양이 있잖아요. 예, 왼쪽에. 예. 이 네. 빌드에 보면 우리가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그 과목 시간에 우리가 오브젝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 예. 네, 그 개념이 여기 그대로 있죠. 왼쪽에 아. 망치를 클릭하면 여기에 뭐 오브젝트 피커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메이커,
그 메이커를 에디트할 수 있다. 에디터 기능이 다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에 고유한 어떤 뭐 로고도 넣을 수 있고, 그죠?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 가상의 공간을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미 체험을 했죠, 그죠?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MS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일단 아바타로 가서 이렇게 하는 단계인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궤도타운. 이거 가지고 우리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 그 메타버스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그 사례를 이렇게 좀 넣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학생마다 좀 다 다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회의실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죠?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일로 다시 줌으로 왔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뭐예요? 웹사이트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아바타가 움직여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예. 이원경 선생님도 그 행사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저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서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는데, 네. 1, 2학년 학생들 각 교실에서 접속을 했거든요. 네네네.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서로 다르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부스를 만들어 두고 네. 다르게 이제 우리 이거부터 볼 거야, 뭐 이거부터 볼 거야, 이렇게 애들끼리 서로 각 반마다 정해서 하니까는 애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데. 태규야, 그때 재미있었어? 응? 네. 근데 서비스 궤도타운 조금 안정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좀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때 그 행사할 때 한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그때 저희 4명이 일단 들어왔어요. 저희가 1, 2학년이 9개 반씩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각 학급당 이제 멀티돔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미리 하루 전날에 교육을 시키고 로그인하는 방법, 아바타 만드는 방법, 네. 조작 방법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들어와서 네. 애들이랑 이제 체험을 했는데, 네네네. 저희가 애들이 만든 게 포털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를 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보여줘. 좋습니다. 아니 불과 이게 한두 달 사이인데 엄청 뭐가 막 바뀌더라고요. 야, 특강한 지 이것도 내가 한 달 좀 됐나?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뭐 학교 쪽에서 이렇게 사용한 사례고, 여기는 또 코카콜라 메타버스 궤도타운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서 이제 홍보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가공을 하고 배달하고 하는지 절차 프로세스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이제 홍보 메타버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고급 디자인이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 보면 디자인 자체가 그냥 기존에 궤도타운에서 주는 오브젝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넣은 거잖아요. 이런 보면. 요즘에 이 정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메타버스 교육을 시키고 디자인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력이 그런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오비스하고 협력해가지고 오비스 메타버스 공간을 디자인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그런 일자리들이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돼요. 예. 반면에 이제 현실 세계, 물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자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무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작은 아주 소기업들은 뭐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임대를 안 하고 원격 업무를 합니다. 오비스라는 직원들 회사가 없어요, 거기는. 제가 아는 분들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일은 돌아가요. 희한하죠.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거기도 본사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개발자 몇백 명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촉매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오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오비스 실습을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밭대학교에서 만든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서 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밭대학교의 대학교가 여기 대학교 한밭대학교 건축과인가 그래요. URL 치시면 건축과 한밭대학교 건축과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접속하게 됩니다. 이때 오디오, 비디오 있고 여기에 창이 뜨게 되면은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함을 적고 입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서비스 시작하기 있죠. 네. 자, 그러면 본인의 여기 다 허용을 해주세요. 자, 아바타가 여기 나오죠. 왼쪽 상단에 제 이름이 보이는 아바타가 나오고 게더타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이 하단에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거를 켜야지 제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켜주고 켜주면 제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퍼져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바타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 마우스 컨트롤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밭대 공간을 보면 이렇게 스크롤 다운을 하면 위치가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위치를. 그리고 아바타를 원하는 위치에 더블 클릭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죠? 이렇게. 건축가도 이제 가상 공간에 실용적으로 디자인을 신경을 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대강당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당으로 가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이 대강당 공간으로 오게 됩니다. 대강당 공간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이 공간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단상에 있는 이 작은 아이콘이 뭔가 하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이 한밭대학교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강당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 마이크를 선택을 해서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특강을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서 떠나고 싶다면 위에 상단에 보면 떠나기가 있습니다. 떠나기를 클릭을 하면 마이크와 상관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길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게시판 근처에 가면 이렇게 보드가 뜨죠. 자, 이 보드에는 이 특강 마치고 나서 한마디 적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보드가 안 보이고, 자, 여기다가 보드에 가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글씨를 그릴 수도 있고, 글자를 타이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택을 해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특강 오비스 체험을 하고 나가실 때 한 말씀 간단하게 적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공간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이런 공간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메타버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좀 게더타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뭐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회사는 진짜 업무 환경을 위한 메타버스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오비스하고 지금 협력해서 같이 그 디자인 인력 양성 이쪽으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 메타버스와 연결한 어떤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구가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위주로. 그래서 그다음에 뭐 교육 지원 서비스도 메타버스가 이제 많이 사용될 것 같고, 뭐 지원이나 행정,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 교육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학교, 메타버스 대학뿐만 아니고 뭐 메타버스 학교, 예, 또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S에서 했던 거, 안경을 쓰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만약에 코로나 검사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은 집에서 딱 안경 쓰면 그 공간으로 바로 접속이 돼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이제 막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이런 일들이 비록 격리가 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냥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교육의 진행은 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기존의 공간에 대한 활용의 문제,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가상과 현실이 어떻게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더 많이 빨리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변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런 기술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기회로 만들 전략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IT 학과에서 메타버스 직무와 관련된 인력 양성, 여러분들 IT 전공으로 간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반드시 또 학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세상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가상 공간, 그 키워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두고, 뭐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뭐 게임을 하든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한번 진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좋은 분야,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네. 계속 성장하는 분야, IT 분야, 인력이 없어서 난립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세미나하고 워크숍 한 게,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이 분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공지능 특강할 때도 뭐 모든 혁명에는, 그죠?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혁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대단한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말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금 상황도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화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승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제 살아갈 때 승자의 위치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인공지능 이야기, 뭐 메타버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체되는 산업, 소프트웨어라든가 기기에 의해서 대체되는 산업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승자가 되기에는 참 애매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야가 참 중요하다는 게, 뜨는 분야로 가면은 내가 부족해도 내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뜨는 분야로 가게 되면, 수요가 많은 분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수요가 작은 분야로 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 능력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내 능력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그 사람의 능력을 펼칠 공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 비대면 서비스 IT 분야는 충분히 조금 뭐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어딘가에 가서 역량을 높이고 그럴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뭐 그런 이번 과정이 뭐 여러분들이 그런 진로를 정하는데 약간이라도 힌트가 되고 좀 계기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내 분야라서 내가 뭐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 점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나요? 질문 뭐 아니면 뭐 코멘트? 은경아. 네. 잘 들었어? 네. 이해했어? 안 어려웠어? 저번에 그 인공지능 특강 음. 그거랑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전에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로에 영향을 좀 받았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진짜 코딩하면 머리 아픈데. 코딩 여러분들 코딩에 질려서 진로를 딴 데로 갈까 봐 재밌는 얘기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만 있겠니? 설마, 그지? 머리 아픈 것도 있죠. 어느 분야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요. 저 카메라 끈 사람들 뭐 하냐 지금? 뭐 딴 일 하냐? 나은아. 네. 들었어? 아니면 뭐 네. 앨리스 했어? 들었어요. 들었어? 네. 민서, 윤서 뭐하니? 아, 네. 튕겼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면 오늘이 그 수업은 마지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앨리스 하던 거 있잖아요. 앨리스 하던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한 주일 일주일 정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만나서 다음 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선생님? 그 아까 장학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장학사님이 그 방역을 제가 오늘만 요청드렸는데 다음 주 것까지 취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야겠네요.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네. 어떻게 예린아 시간 잘 갔냐? 우리 30 거의 이제 다음 주 끝인데 시간 잘 간 것 같아? 네. 근데 그 대면으로 못 만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일단 앞으로 또 만나면 되지 뭐. 세상이 좁아가지고 뭐. 네. 진짜 근데 진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참 그렇네요. 네. 그 지금 학생 확진자 1명 생겨서 학년 전체 학교 전체가 거의 마비되고 선별진료소 설치되고 그러니까 네, 뭐 정신 없습니다. 아이고 참. 위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이런 또 막 어수선 해가지고 참. 그래요. 그러면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하고 또 앨리스에서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시험 평가에 대한 방법도 어쨌든 범위는 정해졌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 그 방식은 제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생들 다 출석해야 됩니다. 제 시간에. 평가 안 보면은 점수 저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제 시간에 참석해 주세요. 네, 그러면 뭐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네. 시험을 뭐 내가 한 10문제 정도 좀 앨리스 코드에 나오는 50문제 중에 좀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링크를 주고 각각 주고 그게 코딩을 하면 바로 채점을 하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제가 출결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네. 한두 명 학생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네. 이게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은 아예 미수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김경미 학생이랑 최정원 학생이 조금 이게 간당간당하거든요. 근데 최정원 학생은 병원 입원 한 차례 했고 그 다음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을 했었고 네. 김경미 학생도 시험 준비랑 뭐 이게 시험 준비로 2주, 3주가 결석을 해버려가지고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되 뭐 그 학생들이 이거를 잘 수료하고 싶은 뭐 의지가 있다면은 뭐 구제 방법이 있을지 모르는데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바로 그죠? 네. 의지 없는 학생들까지는 봐줄 필요 있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 1인당 뭐 간식비나 아니면은 뭐 교재, 교구, 구입비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저희 12명 해가지고 31만 원 정도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제 생각에는 원래 제가 다음 주 대면을 생각을 하고 학생들 오면은 뭐 맛있는 거라도 조금 사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제 뭐 코딩 했으니까 파이썬 기초 했으니까 이제 좀 파이썬 심화된 것들이 적혀 있는 교재를 한 권씩 사서 애들 나눠준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과자 꾸러미나 이런 것들 나눠준다거나 이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둘 다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데 애들이 좋아할 게 뭘 더 좋아할까요? 과자를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생각은 네네네 과자를 훨씬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와서 가져가야 돼요.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되는 대로 배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네네. 뭐 우리가 제가 뭐 택배로 보내죠 뭐. 또 조 교수님이 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한번 아니 어차피 쓸 수 있는 예산이면 그렇게 네네. 해서 제가 뭐 보내면 되죠 뭐 학교에서. 그래서 예산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2개 다 하는 걸로. 네네네. 혹시 파이썬 뭐 책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한 10,000원 초중반대로. 글쎄요. 뭐 요즘에 책 자체는 다 좋으니까. 저도 뭐 몇 권 있긴 한데 뭐 학생들이 뭘 더 좋아할지 지금 이게 애들 수준이 좀 달라서 다 같은 책을 주기는 조금 그렇고 뭐 지호나 호준이나 뭐 윤서나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것도 주면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 뭐지? 앨리스 코딩에 지금 우리가 하나 더 해놓은 게 따라하며 데이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 책을 한번 요 책은 잠시만요. 앨리스에 보면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이게 26,000원이네요. 비싸네. 일단 예산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 아닌가? 따라하며 배우는 데이터. 파이썬과 맞아요, 데이터. 맞아요. 26,000원 맞습니다. 예. 비싸네 이거. 그러네요. 26,000원. 예산이 되면은 다 사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제가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은 네네네. 학생들한테 요거랑 아마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1인당 예산이 한 31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랑 5,000원짜리 과제 꾸러미 하면은 얼추 다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평가 끝나고 나서 네. 과제랑 이런 것들 한 거 검토해가지고 제가 교수님 뭐 A, B, C만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따라서 애들 다 생기부는 다 넣어 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어쨌든 끝이 나네요.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언제 이걸 네, 언제 다 하나 했는데 언제 다 하나. 또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고교 학점제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네네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 시작인가요? 하여간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교 학점제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에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이 뭐 하면 좋겠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닙니다. 뭐 제가 한 거는 애들 코딩 몇 문제 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자, 그럼 나가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